자, 오늘은 이제 처음 크레오 파라메트릭을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모델링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키 베이스 부품이 있고, 이 키 베이스 부품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크기를 우리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있던 그 파일을 우리가 불러서 거기에 합당한 치수를 변경을 시키고, 또 이 키 베이스에 적합한 키 핸들을 새롭게 모델링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 두 부품을 어셈블을 하고 마지막으로 2D 드로잉을 생성해서 키 핸들의 설계를 우리가 문서화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오 파라메트릭을 실행한 다음에 오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keybase.pr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디렉토리로 옮긴 이후에 이 keybase 파트를 선택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데이텀 디스플레이 필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제합니다. 액시스, 포인트, 그리고 플레인 이 모드를 선택을 해제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쉐이딩 위드 엣지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쉐이딩 상태에서 엣지들이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여기에 보이는 이 구멍의 치수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홀 부분입니다. 여기 모델 트리에 보면 이 부분이 홀에 해당되고요. 자, 이 홀을 클릭하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D1 에디트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치수가 지름이 3.5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5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리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러면 3.5이던 치수가 5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이브드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가 보는 뷰 방향을 프론트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정면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이 파트의 이 높이 부분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샤프트 높이를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볼브 1 부분을 오른쪽 해서 에디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처럼 샤프트의 길이가 25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이것을 25에서 35로 변경을 하고 여기서 제너레이트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다시 이것을 핏뷰로 하게 되면 화면에 크기가 딱 맞추어져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디폴트 오리엔테이션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필요했던 이 데이텀 디스플레이도 액시스와 플레인을 이렇게 보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 베이스의 부품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모델링을 완료했고요. 이것을 저장, 세이브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키 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는 우리가 업데이트한 keybase.prt 부품에
어셈블 할 수 있는 키 핸들 부분을 새 부품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화면에서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파일을 클릭합니다. New가 되고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New가 뜨고요. 여기서 네임 부분을 우리가 키 언더바 핸들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선택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New File 옵션이 생기고요. 이때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템플릿은 밀리미터 뉴턴 세컨드 파트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계를 쓴다는 뜻이고요. 솔리드 파트를 우리가 생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템플릿 상에서 이 세 개의 데이터 플레인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프론트면, 자, 지금 프론트면이 태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뷰로 들어가세요. 뷰에서 이 플레인에 해당되는 플레인 태그 디스플레이를 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모델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플레인에 태그가 보이게 되죠. 이때 먼저 핸들에 해당되는 그 바 부분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에서 스케치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스케치하는 면을 프론트 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자, 스케치 플레인이 프론트 면이 되고 스케치 오리엔테이션은 레퍼런스를 라이트 면을 라이트로 보내는 이 상태로 스케치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 면에 스케치 모드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 스케치 뷰를 클릭하게 되면 스케치 뷰가 우리에게 정면으로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을 스케치해서 그 원을 익스트루드를 해서 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에 보면 센터 앤드 포인트, 중심과 점을 이용해서 원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요. 여기 있는 원점에 먼저 한번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원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셀렉트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지름 부분이 치수가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5로 변경을 합니다. 이 5는 이전의 모델에서 키 베이스에서 그 중앙의 홀의 지름과 동일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이용하면 이 보기 방향이 디폴트 스탠다드 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밀어내기로 솔리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내면 디폴트 방향으로 지금 밀어내기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이 부분 Extrude from sketch plane by a specified depth value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시메트리 대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전체 크기를 12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의 길이가 12가 되는 실린더 같은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OK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실린더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 끝단에다가 손잡이가 될 수 있는 이 실린더보다 지름이 더 큰 부분을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면이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면이 스케치면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스케치 뷰를 클릭해서 이쪽 면을 우리가 보고요. 이때 다시 서클에서 센터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중심에서 이전보다 지름이 좀 더 큰 원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지름을 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합니다. 금방 생성한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밀어내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밀어내기의 방향을 바깥 방향으로 하지 않고 안쪽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5로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실린더의 끝단에서 안쪽으로 지름이 7이 되는 깊이 5의 익스트루드 밀어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OK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손잡이이기 때문에 이 엣지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두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라운드를 모델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부분에 라운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 부분과 컨트롤을 클릭한 다음 이 부분을 두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엣지 부분에 라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라운드의 크기를 우리가 0.5인 반지름을 가지는 라운드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쪽 부분이 라운드가 0.5인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원래 핸들이라면 한쪽만 이렇게 이 손잡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도 이러한 손잡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쪽에도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모델링 했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대칭 복사를 함으로써 모델링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익스트루드 부분과 이 라운드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에디팅, 편집 그룹에 있는 여기에서 이 미러라는 대칭 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된 두 개를 대칭 복사하겠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러 플레인을 어디로 할 것인가? 미러 플레인은 이 프론트 면으로 하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손잡이가 이쪽 부분에도 만들어졌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전체 길이를 우리가 원하는 핸들의 길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12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12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요. 이 12를 60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Generate, 그리고 컨트롤 D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의 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진 부품의 이름을 키 언더바 핸들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저장은 우리가 작업했던 그 워킹 디렉토리에 만들어지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키 핸들 부분도 우리가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키 베이스와 키 핸들을 우리가 조립하는, 어셈블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품 모델을 어셈블해서 새 어셈블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 것은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셈블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CHUCK 언더바 키라고 선택을 하고요. 디폴트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밀리미터 뉴턴 S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어셈블리 템플릿이 새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부품을 조립, 어셈블을 하게 되는데요. 저 먼저 이 컴포넌트 부분에서 이 어셈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우리가 모델링 하고자 하는 컴포넌트, 즉 파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걸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디렉토리에는 처음에 모델을 수정했던 키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키 핸들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키 베이스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오픈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조립 모드를 우리가 여기 디폴트로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어셈블 할 때는 처음 불러오는 컴포넌트를 디폴트를 해서 이 파트의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이 어셈블리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일치시키는 식으로 해서 어셈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셈블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불필요한 데이텀들은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끄고요. 그 다음에는 키 핸들 부분을 어셈블 합니다. 키 핸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셈블 부분 다시 선택을 하고요. 키 핸들 부분을 오픈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어셈블 모드에서 이렇게 어셈블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짙은 핑크빛으로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면을 클릭하고 이 면은 어디에 조립되어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키 베이스의 이 홈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인시던트, 일치라는 조건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를 보면 코인시던트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면요. New Constraint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New Constraint를 하고 우리가 이 길이 방향으로 이 핸들과 베이스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이걸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과 그리고 이 핸들의 끝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까지 디스턴스, 거리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면 구속 조건이 완전히 부여가 되면 색깔이 짙은 오렌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6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그리고 OK. 자, 이런 식으로 키 베이스와 키 핸들이 조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셈블 내에서 키 핸들.prt의 샤프트 길이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 여기서 액티베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키 베이스는 색깔이 흐려지게 되고요. 이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키 핸들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에디트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60 부분을 내가 45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생성, 여기 나온 리제너레이트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육안으로 길이가 축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델 트리에서 이 부분 선택하고요. 이거를 다시 액티베이트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셈블이 액티베이트가 되었고요. 키 핸들의 크기가 이제 4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메뉴를 보면 윈도우 창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우리가 다른 파트의
모델을 창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요. 키 핸들 점 파트를 선택해서 창을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모델을 선택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크기가 이와 같이 45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45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 클릭해서 어셈블리 모드로 들어가고요.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키 베이스와 키 핸들 그리고 이 두 부품을 어셈블한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모델링한 부품인 키 핸들.prt 부품의 드로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 베이스.prt와 그리고 그에 합당한 키 핸들.prt 그리고 이 두 부품을 조립한 어셈블리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이 키 핸들 부분이 제대로 설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드로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로 갑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분이 드로잉이기 때문에 드로잉 부분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름은 키 핸들로 주도록 합니다. 키 언더바 핸들로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템플릿은 선택을 해제하고요.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뉴 드로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델이 지금 첫 키점 어셈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키 핸들로 바꿔줍니다. 오픈 바꿔주고요. 그리고 템플릿은 우리가 use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student template drawing 이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에서 enter text for the parameter drawn by 여기 표제에 들어가야 되는 drawn by 누가 작성했냐 부분에 이름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니셜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HA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모델링 파일이 드로잉 파일로 이제 변환돼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 화면에 비해 이 종이 크기에 비해서 모델이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창의 왼쪽 아래 코너에 보면 여기 스케일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5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지 사이즈의 적당한 크기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드로잉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템플릿에서 3D 파일만 우리가 지정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도면이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 손잡이 부분에 지름이 7인데요. 이 부분을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원형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Move to View가 있습니다. 항목을 새로운 보기로 이동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이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치수를 우리가 원하는 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름 5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옮겨서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라운드 0.5 부분도 우리가 옮겨서 더 보기 좋은 부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 여기죠. 여기 위에 왼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걸 클릭해서 우리가 키 핸들 부분으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먼저 이동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핸들의 길이가 이와 같이 45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키 핸들.prt로 가고요.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의 길이를 45에서 60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60으로 변경을 시켰죠. 자, 그리고는 우리가 세이브를 합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드로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드로잉에서는 치수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이 키 핸들.prt 길이를 변경시켰더니 이 드로잉에서도 이처럼 60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크레오 파라메트릭이 서로 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를 변경시키면 어셈블리에서도 그 파트의 치수가 변경이 되고 또한 드로잉에서도 이처럼 치수가 변경된 것이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크레오 파라메트릭에서의 모든 작업들은 이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OK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와 같은 키 핸들 부분도 새로 모델링을 해서 문서화를 해서 관련 부서로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레오 파라메트릭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크레오 파라메트릭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데모를 보였습니다.